된다. 즉 xn이 극한 2에 수렴한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제 보여야 되겠죠.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요 부분을 일단 우리가 먼저 스케치를 해봐야 되겠죠. 즉 xn에 해당되는 n 플러스 2분의 2n 플러스 5에서 요 일정한 값, 극한값이죠. 이 극한값 2를 뺀 것의 절대치라고 하는 것이 에플론보다 작다를 만족해야 되겠죠. 자, 이 작다를 만족하는 이제 우리가 적당한 자연수 K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제 보이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는 xn 빼기 2의 절대치가 엡실론보다 작다를 일단 둬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자, 요 n 플러스 2분의 지금 2n 플러스 5는 2 플러스 n 플러스 2분의 1로 고칠 수 있고, 요 2를 지워버리면 결국 요것은 요것과 같죠. 그래서 우리가 요 값을 엡실론보다 작다로 뒀더니 여기에서 우리가 양변을 역수를 취하고 그리고 n에 관해서 풀어봤더니 n은 엡실론분의 1 빼기 2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나중에 이제 활용할 거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적어보면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우리가 요 n 대신에 k 값을 지부해서 k가 엡실론분의 1 빼기 2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우리가 자연수 k 값을 우리가 잡아봤더니, 자, n이 k보다 크거나 같아일 때에, 자, 이제 그럼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은 k가 지금 이만큼보다 크기 때문에 결국 n이 이만큼보다 크다는 말이고, 요 마이너스 1을 이항시키면 n 플러스 2가 엡실론분의 1보다 크다는 말이고, 양변을 역수치했더니 n 플러스 2분의 1이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 자, 요것을 우리가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게 했을 때에, 자, 결국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일 때에 우리가 이것을 만족하는 적당한 자연수 k를 잡아봤더니 xn 빼기 2의 절대값, 즉 n 플러스 2분의 2n 플러스 5 빼기 2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지금 n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죠. 이것이 n 플러스 2분의 1은 엡실론보다 작다는 요 전제에 의해서 지금 결국 xn 빼기 2의 절대치가 엡실론보다 작다를 만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적당한 자연수 K를 선택했더니 K번째 이상이 되는 모든 항에서 2의 엡실론 근방 안에 K번째 이상이 되는 모든 항들이 들어온다. 내지는 2하고 K번째 이상이 되는 모든 항 사이의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다를 만족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n이 무한 들어갈 때 xn의 극한값이 2가 되어진다. 즉 xn이 극한 2에 수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일단 증명을 했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수렴하는 수열은 6의임을 보이면 되겠죠.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수열 xn이 극한 2에 수렴한다는 사실을 증명을 했죠. 그러면 극한 2에 수렴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의 양수 엡실론 값 중에 우리가 엡실론 값을 1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래와 같은 식이 성립해야 되겠죠. 즉 엡실론 1에 대응하는 적당한 자연수 k가 존재해서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일 때에 절대치 xn 빼기 2의 값이 1보다 작다. 이 1이 지금 엡실론이니까 엡실론보다 작다가 반드시 성립해야 되겠죠. 왜? 지금 수열 xn이 극한 2에 수렴했기 때문에 수열 xn이 극한 2에 수렴한다는 말은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자연수 k가 존재해가지고 n이 k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요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다를 만족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많은 임의의 엡실론 값 중에 구체적으로 1을 선택한 거랍니다. 1을. 그렇기 때문에 요게 성립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절대 부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xn의 절대값하고 2의 절대값 뺀 값은 xn에서 2를 뺀 절대값보다도 이게 요 값이 요 값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고, 그리고 요 위에서 지금 요 값이 1보다 작다 했으니 결국 요 값이 1보다 작다가 되어지겠죠. 그 사실로부터 우리는 xn의 절대치가 요 2를 이항시키면 3보다 작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요걸 이제 정리해보면 결국 n이 k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xn의 절대값이 3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셈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자, 우리가 요 3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k번째 이상이 되는 모든 항의 절대치는 3보다 작다, 그런 뜻이죠. 자, 다시 한번 n이 k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xn의 절대치가 3보다 작다는 말은 k번째 이상이 되는 모든 항들의 절대치는 적어도 3보다는 작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이 m이라고 하는 이 일정한 값을 우리는 이와 같은 놈들로 구성되어 있는 값들 중에서 최대치라고 두면, 즉 구체적으로 봤더니 1항부터 k-1번째 항들의 절대치하고 k번째 이상이 되는 모든 항들의 절대치보다 더 큰 값인 3을 모아놓고 이와 같은 값 중에 가장 큰 값을 m이라고 하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즉 xn의 모든 수열 xn의 모든 항들의 절대치는 적어도 이와 같은 값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선택한 것을 m이라 했을 때는 m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 라지 m이 요 3이 선택되어진다라고 하면 이 3은 이와 같은 값들 중에 일단 제일 큰 값이기 때문에 1항부터 k-1번째 항들의 절대치보다는 절대치보다 큰 값이고, 또 3이 요 결론에 의해서 k번째 이상의 모든 항들의 절대치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결국 이 수열 xn의 모든 항들의 절대치보다도 이 3은 큰 값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요 3, m 자리에 3이 와도 성립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요 놈이 최대치가 된다라고 하면 3보다도 요 놈이 크고 나머지 모든 항들의 절대치가 크기 때문에 3이 k번째 이상의 모든 항들의 절대치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3보다 크다는 말은 결국 요 놈이 전체 모든 항들의 절대치보다 큰 값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값이 m이 된다 해도 역시 요 부등식은 성립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유괴의 정의에 의해서 어떤 수열의 항의 절대값이 적당한 양수 m보다도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수열은 유괴의 정의에서 유괴가 되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시간부터 좀, 그쵸?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공부했는데, 자, 이 대학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결코 쉬운 수학은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선생님 강의를 1강부터 차근차근 건너뛰지 않고 차근차근 수강을 하시면 우리가 강의를 처음 우리가 여러분들이 접했을 때는 완벽하게 100% 다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70%, 좀 더 이렇게 진도가 나가면 80%, 90%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수준의 실력을 분명히 갖출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확신한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공부했는데, 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선생님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